예를 들면 돼지 농장에서 돼지 무게를 재는 거가 일상에 제일 짜증나는 일인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찍어버려서 일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고 계신 농장분이 광주에 계시거든요. 사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은 최고 기술은 AI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중심으로 AI 기술을 이거 AI 기술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UI, UX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잘 잡는 회사가 AI 에이전트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저는 티타임즈 홍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배인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술이면 기술, AI 투자면 투자, 또 리더십이면 리더십, 어느 것 하나 빼먹을 것 없이 이 시대의 구루로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세게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많이 뵌 게 리더십 뭐 이런 쪽으로도 너무 유명하셔갖고 근데 지금 AI 투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좀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리더십 전문가는 아니고 삼성전자, 뭐 구글 그리고 IBM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필드 업무를 주로 하던 팀원이었고 팀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AI 관련된 극초기 그리고 비상장사, 상장사까지 전체 풀 레인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델라웨어나 팔로알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팀들 많이 보고 있고 원래는 구글에 계실 때부터 워낙 유명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구글에서 갑자기 지금 AI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구글에 있을 때부터 좀 큰 회사의 파트너십 쪽을 했었고요. 전략광고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쪽도 했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쪽의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업무를 마지막에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나 달라진 거는 AI가 좀 헤비하게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을 발굴해내는 업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AI에 딱 특화돼서 투자를 하시게 된 게 아마 AI에 대한 뭔가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AI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코모도티 기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훨씬 센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선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은 포텐셜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AI가 그러니까 거품이냐 진짜냐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 미국에서 탑티어 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거품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품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내가 미드티어랑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시장을 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AI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던 뭐 주요 키워드나 변곡점 같은 거를 한번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파고 대국이 이세돌 사범님하고 할 때 AI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CPU에서 이제 GPU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했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건 머신 러닝이건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돼지 농장에서 돼지 무게를 재는 거가 일상에 제일 짜증나는 일인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찍어버려서 일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고 계신 농장분이 광주에 계시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지 무게재는 굉장히 재밌는 트릭들을 돼지 농장주들이 유럽에서 올려요. 우리나라 농장주는 AI로 위에서 찍는 거죠, 카메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 화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한다든지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트 AI가 되려면은 뭐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멀티모델리티 데이터를 입수하는 거, 그 다음에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 왜냐면 공진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텐트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데이터를 모으는 라우트 측면에서는 약간의 로보틱스도 필요하고 인바디드 AI가 필요해지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매스가 볼 때는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기간계로 따져보면 아까 GPU에서 좀 흘러나오는 부분인데, 파운데이션하고 트레이닝하는 AI, 그러니까 근간이죠. 예를 들면 수도 사업 아니면 뭐 전기 이런 개념의 파운데이션하고 인퍼런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따라잡기 어려워졌다. 인퍼런스 쪽에 집중해서 만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인터넷 미국 월드와이드 웹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밸류 높은 건 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테크가 계속 리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인퍼런스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잘 디파인하는 조직이 무조건 잘 해나갈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LLM을 만들고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인프라 쪽인 거고, 뭔가 인퍼런스 쪽은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계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건가요? LLM하고 머신러닝 그 연산 쪽이라고 그 GPU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 기간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퍼런스 쪽은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알파고 대국 하시면서 AI 컴퓨팅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LLM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갭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뭔가 변곡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살짝 겨울처럼 뭔가 한번 쑥 들어갔다가 다시 뭔가 나오게 된 게 그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사실 AI 업계에서 보면은 AI가 정말 똑똑해지는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스한테 아주 자극적인 AI 기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인 거죠. 근데 AI 분야에서는요, 그때 데이 바이 데이 너무너무 흥분되는 모멘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스에서 보면은 키워드가 AI 컴퓨팅, GPU, 그 다음에 LLM 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지만 그 사이에 LLM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을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 정도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든지 그런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처음에 잡스가 보여줬을 때 그 몇 년까지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열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앱이 나오면서부터는 대중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보면은 될까요? 그렇죠. 그 맞는 비유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나온 뭐 논문이라든지 리포트가 지금의 근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픈 AI가 한 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이게 그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모델링도 같이 발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이 다 인터트와인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AI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걸 디파인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 거지, 그 사이에 다 발전돼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 기술이 대중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이제 대중들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여러 투자들도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기술 발전과 인간이 적용하는 그 갭 차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이 조금은 더 따라가고 있나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는 사실은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그 테크놀로지의 커브 있잖아요. 그래서 캐즘이 한번 나오고, 아, 이 기술을 언제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는 시점을 빨리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지금처럼 AI에 과잉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 빅테크들이 캐시가 없었으면은 힘들었겠죠, 이런 게. 근데 이미 시가총액 상위를 다 잡아먹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완벽하게, 심지어 코로나까지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새로운 페이즈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과잉 투자가 가능해진 거고, AI는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철도가
이제 막 깔렸다라고 봤을 때 철도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기가 처음 생겼을 때 실제 공장에서는 증기기관을 쓰면서 물 끓이면 되는데 뭐하러 전기를 써?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그 베네핏은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과잉 투자가 필요한 페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겠죠. 인간 적용보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AI로 빅테크들이 다 흘러가고 모여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AI의 그 스위스팟을 가장 잘 아는 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추후에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고요. 그 세 개가 다 이제 합쳐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필로소피는 뭐냐? 그러면은 커스터머 옵세션이거든요. 사용자에 대한 집착적인 애정이거든요. 아마존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구글은 put users first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부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회사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은 최고 기술은 AI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투자 당연한 거고, AI가 이제 정말 사용자를 위한 기술이 되려면은 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GPU를 매입을 해서 이걸 돌리려면 커스트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환경적인 건 어떠냐, 이런 고민들을 다 빅테크들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기술 발전과 그 곡선 부분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간의 도구라고 하면 사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해 해서 탄생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 해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했는데, 뭔가 이 AI는 제가 볼수록 기술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비전인식 기능을 이제야 써보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꼭 그 영화 허처럼. 그런데 AGI가 가까웠다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너무 그 갭 차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기존의 도구들과는 너무 다른 도구 같은데, 왜 인간은 그 기술 갭 차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AI만큼은. 그거는 진짜 연구원님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예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빅테크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UI, UX가 AI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UI를 만들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거죠. GPT UI가 진짜 나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구원님이나 쓰시죠. 부모님들이 매일 서치로 그걸 쓰시나요? 그래서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다만 이거의 포텐셜은 빅테크들이 알고 있어요.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거의 포텐셜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 중심으로 AI 기술을 이거 AI 기술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UI, UX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GUI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러니까 마우스가 훨씬 편하잖아요. 도스 형태보다, 타이핑보다. 그런 형태의 UI, UX가 뭔지를 빨리 디파인 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술을 이걸 써라 이렇게 인포스 하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이건 공급자 잘못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원님하고 한번 재밌게 디베이팅을 해보면,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어떻게 하시나요? 톡톡톡톡 하시나요? 요거를 원래 쓰셨었잖아요. 2019년 전에는. 네, 근데 왜 요걸로 바꾸셨나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쵸? 나왔고 편했으니까. 그쵸? 이 시절에 요거가 나왔었다는 거를 널리 알리지 않았음에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유저는. 그러면 근데 지금 요거를 빼버리면 어떠세요? 불편하시겠죠. 네, 그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I로. 그러니까 빼면 불편한 기술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부모님 윗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자제분들이 진짜 이게 내가 쓰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UI, UX의 폼은 어떠냐. 이게 폼 팩터가 하드웨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잘 잡는 회사가 AI 에이전트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AI 헬루시네이션이라든지 AI 퀄리티 높이는 작업들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하고 그 접점에서의 기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톡톡톡톡처럼.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는 지금 한 4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에서 보고 있죠. 유저들이 뭘 제일 많이 쓰는지 구글에서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짜 안 쓰니까 선셋 시켜야겠다. 아니면은 왜 다다익선이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이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애자일하게 잘하는 조직이 나중에 이제 전면을 가져갈 거고, 그 전면을 가져가고 싶어서 애플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가 그거를 가져가고 싶은 거고 LLM은 이제 약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빨리 좀 줄일 거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빅테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 만드는 좀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초기에는 작은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편한 UI, UX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주겠죠. 근데 사실 기간계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지배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이코시스템을 쥐고 있는 쪽에서 굉장히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되게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UI나 OS단처럼 조금 더 큰 범주에서 AI가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애플에서 하는 페럿인가요? 페럿? 네네. 그런 UX, UI 쪽으로 자연스럽게 에이전틱하게 가는 게 AI의 방향성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유저 베네핏을 놓치고 가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여서요. 유저한테 오는 베네핏이 있으려면은 텍스트 투 액션이 가능해져야 되는데요. 텍스트 전에는 당연히 이제 음성 명령이 있겠죠. 음성 명령이 텍스트로 가고 텍스트 투 액션으로 가야 되는데 요 지점이 지금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에이전트인데 액션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거는 액션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이코시스템하고 굉장히 많은 백앤포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캘린더에 넣으려면은 구글 캘린더를 액션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음식 주문을 하려면 도어대시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주문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율성은 어느 정도 줄 거고 얘 배고플 때 됐는데 뭐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아무튼 액션 쪽은 그 앱들이랑 헤게모니를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초반에. 그런데 이 앱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정돈될 거냐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주제가 AI 에이전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AI 에이전트 발전을 하고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을 액션할지 그 서비스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상되는 세부적인 산업 또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이 부분에서는 액션이 더 활발하게 빠르게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해답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톡톡톡톡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톡톡톡톡을 그런 이렇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다 하지 않나 상태에서 기획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빼면 이거 너무 불편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철학이랑 비슷한 거죠. 쿠팡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정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가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은 멀티모달리티가 일단 하나. 두 번째가 멀티 에이전트죠.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야 에이전트 AI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API, 다른 API들하고 어떻게 액션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이 있고 이러려면은 결국에 로보틱스가 좀 와줘야 되고요. 디바이스 폼팩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겠죠. 클립 형태의 카메라라든지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마이크라든지 그런 식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가 하나 있고 또 중요한 거가 배터리 쪽이 이제 기간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연구원님이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뭐 드셨나요? 이제 이런 거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 안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 바꿔서 여쭤보면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미팅에서 그 전무님이 말씀하신 게 키워드가 뭔가요? 이럴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랑 뭐 배터리라든지 헬루시네이션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액션. 지난주 화요일에 전문의와의 미팅 때 마이크가 켜져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자율성하고 비자율성이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 AI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거고 비자율성을 줄 거냐.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는 이제 너한테 책을 물어볼 건데 앞으로 교보문고에서만 찾아주면 좋겠어. 아니면 반센노블까지 막 확장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마존까지 확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비서가 정말 똑똑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지평이 열려 있는지 외연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아직 사회에서 용인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AI 에이전트에 막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제일 큰 로드블럭은 생명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은 더뎌질 수가 있는 건데 AI 에이전트는 기술로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비즈니스가 된다면. 이게 프라이버시를 우회할 수 있다든지 음성도 변조만 가능하고 텍스트로 다 저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구글이 발표한 내용의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내 안경 어디 있지? 라고 하면은 나 안경 아까 너 안경 봤는데 저쪽 두 번째 테이블에 사과 옆에 있어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절대 뭐 레귤레이션 상에 저촉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이건 거의 지금 밝혀지지도 않은 정말 없는 니즈를 만들고 그 니즈에 맞춰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들 수 있을 정도 밸류로 높일 수 있느냐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거는 자율주행차처럼 그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은 그건 서비스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정책이 필요한 예를 들어 생명과 연결돼 있거나 영상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좀 더딘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아마 이코노믹이 좋으면은 무조건 만들어낼 겁니다. 자본주의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